이렇게 원화가 약세라는 얘기는 수입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민 경제는 이게 악재입니다. 즉 국내 인플레이션은 올라갈 거예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그래서 서민들은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감으로써 고통스러울 거예요. 교수님, 요즘 경기 침체로 점점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원화 대비로만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일각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약해서인지 아니면 다가오는 5월 2일 미국 FOMC 내 기준금리 상승 기대감에 따른 요인인지 정확히 어느 쪽의 원인이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두 개가 다 요인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원화가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건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 많다는 정도가 어느 정도 하냐면 지난해에 우리가 한 472억 달러 정도의 무역 적자를 봤는데 그게 사상 최대였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는 지난 3개월 사이에 이미 작년 무역 적자의 절반을 우리가 지금 적자를 보고 있어요. 즉 올해는 무역 적자가 엄청 더 늘어날 겁니다. 특히 유가가 더 오를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늘어날지는 예상하기 힘들지만 심지어는 올해 같은 경우는 1,000억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볼지도 모른다는 이러한 예상도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무역 비중이 80%가 넘는 세계 경기에 그대로 직결되어 있는 나라인데 세계 무역 환경도 좋지 않고 무역 적자도 이렇게 심하고 그다음에 그 무역 적자 폭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올해는 경상수지 적자마저 볼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IMF 같은 데도 다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상향 조정하면서 유독 한국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지금 생각보다는 좀 위험한 수준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이렇게 약세를 띨 수뿐이 없고 게다가 예전에 달러의 반비례해서 이제 약세를 띠더라도 위안화하고는 비례해서 위안화가 강하면은 우리 원화가 강하게 갔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것도 반비례 현상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와 원화의 커플링 상태에서 이제 디커플링 상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강세로 가더라도 우리가 강세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대중국 수출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한테 흑자를 안겨줬던 중국이 이제 우리한테 적자를 안겨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하고의 경제 동향이 디커플링 되면서 우리 원화가 더 약세로 진입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요인들, 즉 펀더멘털이 나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중국 관계가 디커플링이 되면서 우리 원화가 당분간은 세계 다른 통화에 비해서 굉장히 약세로 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정부가 도시락 폭탄이라고 해서 점심시간에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서 달러를 사들이고 있는데 물론 이러한 달러를 사들이고 있는 행위가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외환시장의 인위적인 개입은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약 반대 현상이 와서 우리가 달러를 팔아야 될 현상에 봉착했을 적에도 이렇게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면은 외환시장은 시장에 그대로 가만 내버려 두는 게 가장 탄력적인 복원력이 강해요. 이거를 정부에서 함부로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우리의 원화 가치를 조정하려는 그러한 의도는 10분 이하지만 그래도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면 안 돼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네요. 내부적으로도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고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에 있어서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압력도 되게 심한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 기준금리가 3.5%이고 미국 기준금리가 5%로 금리 차는 약 1.5%가 되는 현황인데요. 22년여 만에 최대 역전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한미 금리 역전차도 원화 약세에 영향을 끼치지 않나요? 당연하죠.
결국은 미국 기준금리하고의 격차가 더 벌어짐으로써 우리 원화는 더 약세로 갈 수뿐이 없는데, 즉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위적인 외환시장 개입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조치입니다. 즉 이 거시경제 흐름에 함부로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설사 우리 원화의 수준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놓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사실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그러한 괴리가 더 심하면은 그거는 헤지펀드의 개입을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헤지펀드의 개입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생각보다 헤지펀드들의 자금 동력이 굉장히 엄청나기 때문에 일국의 외환보유고로 그들을 당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시장 가격을 인위적인 가격으로 대체하려고 들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결국 우리나라가 이렇게 금리를 계속 동결하는 이유는 사실은 부동산의 경착륙을 막고 내수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인데, 경제 정책의 선택에는 항상 득이 있으면 실이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부동산의 경착륙을 좀 방지하고 기존의 부동산에 투자된 개인 부채의 붕괴를 막기 위한 고륙지책인 거는 알겠지만, 이렇게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커지면 결국은 자본의 유출이 되거나 이 펀더멘털의 악화가 더 진행됨으로써 이게 더 길게 끌고 가면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선택의 문제인데, 개인 부채의 붕괴를 막을 것인지 펀더멘털의 악화로 인해서 외환위기의 초래를 감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정도로 결국은 선택의 문제인데, 어느 하나라도 이 거시경제 흐름에 자연스럽게 시장에 맡기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거예요. 이걸 인위적으로 이렇게 막으려고 들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은행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미국과의 급격한 금리 차이와 한국의 개인 부채의 증거로 인한 어떤 파열음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가능하면은 순리에 맞게 결정을 하십사 하는 게 제 주문이네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달러가 강세일 때나 약세일 때나, 그리고 위안화가 강세일 때나 약세일 때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원화가 만약에 약세라면 앞으로 어떤 영향들이 생길지 궁금하고, 그리고 우리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 이외에도 할 수 있는 대비책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원화 약세는 이게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데, 즉 원화 약세는 우리 수출에 사실은 도움이 됩니다. 수출이 늘어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무역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원화가 약세라는 얘기는 수입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민 경제는 이게 악재입니다. 즉 국내 인플레이션은 올라갈 거예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그래서 서민들은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감으로써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라는 건 한쪽이 좋으면 한쪽은 나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이제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 가능한 인위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시경제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를 인위적인 개입을 통해서 어느 한쪽의 어떠한 붕괴를 막으려고 들다가 이제 다른 쪽의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어떤 환율을 움직이지 않고도 우리가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저렇게 석유 가격이 올라가서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거든. 근데 이거를 지금 환율로 조정할 게 아니라, 이렇다면은 석유나 가스를 수입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시스템을 사실은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늘림으로써 근본적으로 석유나 가스 수입 물량을 줄여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그런데 이러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특히 요청되는 게
지금 대기업들이나 글로벌 기업들은 알리백이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쓰는 에너지는 전부 다 재생에너지를 100% 쓰는 쪽으로 가고 있고, 글로벌 기업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업들도 이런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전기요금 체제 자체가 이건 사실은 1970년대 수출 입국 때 마련된 체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산업용 전기료가 가정용 전기료보다 훨씬 싸요. 즉 서민들이 수출기업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수출기업 중에서도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은 지금 가격을 그대로 놔두고 대기업한테 들어가는 전기, 즉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는 사실은 가정용보다 이제는 비싸야 돼. 이 전기요금이 비싸야 한전의 적자 경영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산업용 전기요금이 비싸면 이 기업들이 스스로 이제 재생에너지 생산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우리들이 빨리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는 게 지금의 열악한 무역 환경을 장기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떤 환율에 개입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모면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석유 수입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는 방안, 이거를 하나의 예시로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무역 구조 전체를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경제사담 너무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